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5.18 기념식에 함께 입장한 분들이죠. 5월의 어머니들이 저마다 가슴에 묻어둔 사연을 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한평생 5월 단 하나의 계절로 사는 어머니들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세 맞아도 아픈지 몰랐다네. 몸보다 아픈 건 마음이네. 망을 넘어가세. 망을 넘어가세. 나 돌아갈 적에 열심히 살았다 말해줘. 평범했던 퇴근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붙잡혀 구타당해 숨진 5.18 최초 희생자 김경철 씨의 어머니가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노래를 통해 꺼냅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생당한 탓에 22년 만에야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아들을 찾은 이글레 어머니도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사연도 내 지난 날들은 들꽃 같았네. 이름도 없이 우는 꽃. 5월 어머니들의 한많은 삶은 노래가 됐습니다. 누구 나는 5.18 다시면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 하고 볼게. 이길 생각날 때는 나. 지금까지 계속 투쟁만 했죠. 투쟁만 했는데 문화적으로도 이게 승화가 되는구나. 그때 왜 막지 못했을까? 가족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던 어머니들을 무대로 이끌었던 건 죽기 전에 내 가족이 무엇을 위해 희생됐는지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서 트라우마도 상당히 치유가 됐고 굉장히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좀 행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잊지 않도록 조금 더 승화시키고 객석에서 5월 어머니들의 공연을 집중해서 보는 관객들 중에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 노래하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들에게 어머니는 할 말이 있습니다. 재아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다음에 천국에서 또 만나자. 엄마 기다리고 있어.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걸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허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이후 광주 시민이 듣고 싶은 말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기념사에서 이 말이 빠져 있어 광주 시민은 허탈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라며 내년 총선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연대의 가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기획보도 자막에는 특별히 들불 열사, 고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가 적용됐는데요.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의 유일한 소식지 역할을 한 투사회보에 쓰여 진실을 담는 글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선 5.18처럼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아픈 역사가 많은데요.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역사의 흔적을 함께 느끼고 그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아픔을 지닌 지역의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5.18 공동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힘찬 목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4.3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교육에 이은 마지막 수업 시간. 1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제주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우리 지역의 아픈 이야기를 빗대어 공감대를 찾아냅니다. 지난번에 제주 4.3 교육을 한번 들어보았는데 광주 5.18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지역들이 손을 맞잡았던 시도는 더 있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5.18이 시작되기 20년 전 대구에선 학생들이 든 투쟁의 횃불이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까지 이르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대구와 광주 교사들이 민주주의가 한 지역만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역사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어떤 지역이나 이 땅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현대사는 광주의 5.18뿐만이 아니라 동학 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과 부마 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의 비극을 맞이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연대해 이겨냈고 미래 세대들은 그들의 항거 정신을 잇기 위해 5월 영령들을 찾고 있습니다. 5.27 날에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모두 나오셔서 광주 분들이 그 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민주화를 외쳤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채 아물지 못한 아픔을 미래 세대가 서로 나누고 기억하는 일은 연대의 시작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체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고흥에 들어설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의 앵커 기업으로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오늘 한화가 전남도 고흥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주 국가산단 조성에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의지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한화 측이 순천으로 단조립장 부지를 선정한 데 대해 우주강국 전초기지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고흥 지역의 반발과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조치 성격도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 저희들은 항공 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일을 하고 민간 우주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은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규의 기업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약 주체들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인 고흥군의 발사체 인프라 조성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한화 측은 앞으로 누리호 기술을 모두 이전받아 우선 고흥 국가산단 예정지 내에 발사체 부품 공장을 건설합니다. 한화는 이를 시작으로 고흥에 들어설 우주산단의 앵커 기업으로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에 고흥군하고 잘 협의해서 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흥군은 우주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는 민간 발사장과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가 속속 구축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구성품 제조 시설이 구축된다면 아마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셨던 명실상부한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기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화 측이 처음으로 고흥 우주산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전남과 고흥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 구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단계가 최근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가뭄이 또 찾아온다면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데요. 주민들에게 걷어쓰는 수계 기금의 용도를 가뭄 극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호남의 젖줄로 불리는 영산강과 섬진강.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은 물 1톤당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9,200억 원, 올해는 9,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뭄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대응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하부 법령에서 다시 산단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0.002%. 나머지는 고스란히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처리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에게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로 재난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뭄위기 대응을 위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조속하게 한때 10%대까지 떨어졌던 주암댐의 저수율은 조금씩 회복돼 현재 2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5월다운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봄꽃 축제 소식과 함께 자세한 주말 날씨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5월이면 봄꽃이 만발하며 우리 지역 봄나들이 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장성 황룡강입니다. 올해도 역시 양귀비와 수국, 안개초 등 수많은 꽃들이 황룡강변을 따라 수놓아졌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지는 장성 길동무 꽃길 축제에는 트로트와 K-팝 공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매직쇼, 시원한 물놀이 공간까지 준비됐습니다. 개막일부터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탐방 열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고 다채롭게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며 봄꽃 향기에 또 계절의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사는 곳하고 멀지도 않아서 꽃도 보고 이렇게 우리 동무들하고 바람도 쐬고 좀 걸으려고 나왔는데 잠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예쁜 꽃들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니 행복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곡성 세계 장미축제도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곡성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1,004개의 종,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이루는 향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계절의 여왕 5월다운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축제장 방문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이어지는 초여름 더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지난 뒤라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볕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소재의 긴 소매 차림이 좋겠고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피부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6살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려고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가의 소득이 산지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여파로 지난해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의 소득은 4,556만 원으로 전년 4,722만 원에 비해 3.5%, 166만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체 소득 가운데 농업 소득은 92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360만 원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산지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 반해 비료값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농가의 지출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폭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또 안개형 냉각 시설인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취약계층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폭염 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응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오는 7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인근 어업과 어민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국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